산업안전 자격증은 실기에서 두 가지로 구분되죠. 일단 필답이 55점, 그리고 작업형이 45점. 필답은 암기, 즉 그 암기의 방향은 거의 법규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형 그 동영상은 화면을 보여주고 그 화면을 토대로 답안지에 답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형의 동영상은 위험을 찾고 그 대책 수립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가 그 45점 배점에서 20점 이상의 배점이 위험을 찾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소설을 쓰게 되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무작정 외우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작업형 문제의 절반 정도가 동영상의 위험 요인과 그 대책을 서술해야 되는데, 과연 그 위험을 어떻게 찾고 그 대책을 어떻게 논할 것인지의 방향이 꼭 필요하죠. 만약 그 방향만 정확히 잡는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시험을 볼 때 소설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한 소설을 쓴다 해도 별로 그게 오답이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즉 문제에서 요구되는 답안에 굉장히 근접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작업형 동영상의 문제에서 위험을 찾고 그 대책을 서술하는 방향의 사례를 알고 있다면 아마 분명히 고득점으로 연계될 것이 확실하겠죠.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그 이유는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미지를 준비하고 그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게끔, 좀 접근성이 좀 뛰어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 국밥집이죠. 국밥집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는데, 이 그림을 보는데 과연 안전과 이 국밥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보다 좀 편리한 설명을 하고 쉽게 하기 위한 그 접근의 방법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거 보면은 좀 대단한 맛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떤 손님 한 분이 드디어 들어가서 국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주문하고 국밥이 나오자마자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떠먹습니다. 근데 국물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손님이 우액하고 패턴해져. 그리고 그 손님은 화가 나서 아마 사장님이나 아니면 주방장이나 또는 뭐 어떤 종업원을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집니다. 이 음식이 대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잘생긴 사장님이 도대체 어떤 맛인데 이 손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 한번 먹어봅니다. 그런데 바로 사장님도 뱉어버리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비록 식당에서 국밥을 서주라는 설명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고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즉 국밥이 너무 짜다, 또는 너무 맵다, 도저히 못 먹을 정도다. 그래서 나는 이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국밥이다라고 해서 사고는 사고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인재, 어떤 그런 큰 사고나 어떤 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가 아닌 음식사고 또는 요리사고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이 너무 짜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짜디 짠 국밥의 사고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과거 그 취준생들이 위한 취준 캠프를 할 때 여러 가지 이러한 소재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끓여서, 또는 입맛이 너무 없어서, 주방장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뭐 주방장이 외국인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결과는 짠데 거기에 대한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사고 규명을 찾으려면 안전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술을 해야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여러분들이 기출을 외우거라든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면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인 것이 포엠입니다. 즉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죠.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위험 요인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서술해야만 답이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물론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우리는 방향을 안 잡고 외우기만 하죠. 그래서 가장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큰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네 가지를 먼저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위험 요인을 찾는 게 최선의 답인데, 소금, 즉 가장 짠 원인을 다시 말하자면은 음식 사고의 원인은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이 소금이 많아서라면 대책은 당연히 소금을 없애고 소금을 적절하게 간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원인도 소금이고 대책도 소금이라는 거죠. 즉 사고 원인이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로 구성된다면 대책도 똑같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고급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사고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인적인 원인, 즉 주방장의 실수, 소금을 많이 넣는 실수죠. 즉 휴먼 에러입니다.
또한 그 물적인 원인으로 본다면은 머신이죠. 즉 소금입니다. 소금은 너무 많이 투입된 거죠. 미디어 같은 경우는 많이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혼동되는데 어떤 정보력으로 생각하지 정보적인 거라든지 환경적인 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방의 여건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뭐 소금통을 어떤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양념통의 구분이 안 돼서 똑같은 용기다 보니까 소금인지 뭐 다른 것인지 모르고 소금이 아닌 줄 알고 넣어서 그럴 수도 있는 어떤 미디어적인 요소. 그리고 매니지먼트인 관리적인 요소는 뭐 레시피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주방장의 조리 교육이 불충분했다든지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예방 대책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맨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로 구성하시면 답안을 작성하기가 편하죠. 즉 주방장의 주의력 환기를 위한 지적 확인. 말 그대로 휴먼 에러를 반대로 바꾸는 거죠. 머신 같은 경우는 소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소금을 적당히 투입하는 것, 간을 맞게 투입하는 거죠. 미디어는 구분하기 가능한 용기로 교체한다는 것도 하나 이해가 되겠죠.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레시피를 적용을 시켜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리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책이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또 이제 화면을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차인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는데 중앙분리대를 안 보이는 거 보면은 고속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어디 뭐 놀러 가는지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지 일하러 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뭐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아주 정석 주행으로 운전하고 있는 아주 파란색 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갑자기 바퀴가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바퀴가 빠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서는 이 바퀴가 빠지고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결국은 충돌 사고까지 이어집니다. 이것도 사고가 났죠. 이제 이것은 교통사고에 가깝지만은 여기서 사고를 본다라면은 우리는 조금 좀 또 어떤 이 원인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키워드는 포엠입니다. 즉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맨 같은 경우는 주행 전 차량 상태가 좀 확인을 안 했다. 그 사람이 확인 안 한 거죠. 머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적인 요인이죠. 기계적인 요인. 뭐 차량 바퀴가 노후됐다라든지 아니면 볼트가 마모됐다라든지 아니면 거기 축 자체가 좀 어떤 열화가 있었다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적인 환경적인 여건들이 많은데 이 상에서는 여기에서는 참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은 뭐 도로 환경의 어떤 굴곡적인 상황 그리고 요철 등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뭐 점검이 안 됐다든지 정확한 체크가 안 되는 어떤 관리적인 요인이죠. 반대로 예방 대책은 또 뭐냐면 똑같습니다. 맨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로 그대로 바꿔서 하면 되죠. 맨 같은 경우는 사고 원인이 주행된 차량 상태가 미확인 안 했다라면은 미확인이었다면은 예방 대책 같은 경우는 그대로 주행된 차량 상태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머신 같은 경우는 차량 바퀴를 교체한다든지 볼트를 한번 점검해서 교환한다든지 또는 볼트 체결 상태가 정확히 제대로 있도록 한번 더 조여준다든지 그 기계적인 요인 부분, 그 물적인 요인들을 한번 좀 확인해서 바꿔줄 수 있으면 좋겠죠.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주행도로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건데 일단은 뭐 억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뭐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죠. 뭐 정기 점검을 뭐 철저히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기적인 점검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다라든지 즉 사고 원인은 포엠이고 결국은 예방 대책도 포엠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답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화면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의 화면은 보면은 돌순 익스프레스 버스를 아주 좀 기사님께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멀리서 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사님의 모습을 자세히 확대를 해봤더니 기사님이 졸고 계십니다. 침도 좀 질질 흐르고 있고 코풍선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굉장히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죠. 결국은 이러한 졸음운전의 결과가 이 갓길 쪽에 가드레일을 부딪혀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물적 요인은 안 보이고 거의 인적인 요인으로 많이 좀 있죠. 즉 버스 기사님이 불안전 행동을 보이고 있죠. 즉 졸고 있어요. 그리고 대책은 안 졸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졸게끔 하려면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을 하게 되면 소설을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사고 원인과 예방 대책은 포엠으로 구성하게 되면 답이 그대로 보입니다. 즉 사고 원인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에서 맨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적인 요인입니다. 즉 불안전한 행동인데 졸음운전이죠. 졸고 있는 운전 그 상태가 불안전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은 인적 요인은 졸음운전입니다. 머신은 좀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인적 요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머신은 생략하겠습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환경적인 거라든지 기인했던 그 주변의 정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인데
굳이 찾자면은 사고에 기인되는 환경적인 부분이 맞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날 뭐 고스톱증이라고 잠을 못 잤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야근을 했다라든지, 또는 뭐 감기약을 복용해서 그 감기약 기운 때문에 좀 졸음이 온다라든지,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숙취가 아직 남아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여건들을 미디어라고 좀 규정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어떤 관리적인 문제죠. 결국은 회사 차원의 관리적인 것도 있는데 자기 관리도 포함될 수 있어요. 관리적인 부재로 본다면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뭐 관리적인 요인이 부재가 됐다는 그 내용이죠. 반대로 예방 대책을 똑같이 설명하자면은 매는 졸음운전인 상태가 불안정한 행동 때문에 졸음운전을 안 하면 됩니다. 즉 충분한 수면을 하면은 그게 예방 대책이 되는 거죠. 원인 같은 경우는 졸음운전이지만은 물적인 요인으로도 예방 대책이 가능합니다. 즉 뭐 껌을 씹는다든지, 음악을 좀 듣는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뭐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예방 대책에 매내 충분한 수면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뭐 사람들끼리 대화니까 인적인 요인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그 사고에 기인되는 환경적인 부분이지만, 그러한 사고에 기인되는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중간에 잠시 휴게소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든지도 가능하죠.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결국 기사 컨디션에 따른 건데, 회사에서 이러한 기사의 컨디션이 안 좋고 주행이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의 운전 컨디션이 제대로 안 좋은 부분을 좀 회사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관리적인 요인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교대 운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어떤 그 절차적인 시스템들이 좀 마련되는 부분들을 관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3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위험을 찾는 방법은 핵심은 이겁니다. 포엠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각자 하나씩은 다 찾을 수가 있죠. 램 하나, 머신 하나, 미디어 하나, 매니지먼트. 물론 2-3개씩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4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2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대책은 포엠으로 찾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퀄리티게 하려면은 3E,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교육, 관리죠. 엔지니어링이죠. 그리고 에듀케이션, 그리고 엔포스먼트, 그런 쪽인데, 여러분들이 필답이라든지 아니면 필기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외웠던 포엠과 3E가 결국은 위험을 찾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너무 간과하고 무조건 답만 외웠었죠. 그것은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우리는 작업형에서 결국은 속된 말로 가당치 않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글씨는 길어지고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원인이나 대책을 거의 2개 정도 쓰라고 하죠. 뭐 10개, 20개를 쓰라고는 않아요. 그래서 포엠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도 4가지가 나와요. 대책도 거의 4가지가 나오죠. 그렇다면은 맨이나 머신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매니지먼트 중에 1-2가지씩 골라가지고 그 2개씩만 써도 충분한 답이 구성이 됩니다. 결론은 작업형 동영상에서 원인은 포엠, 그리고 대책은 3E.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어떤 교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그 내용에 답이 나와 있는 게 물론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답의 전체가 말고도 더 많은 답이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 방법은, 그 키워드는 결국은 사고의 원인을 찾는, 즉 위험의 원인을 찾는 방법은 첫째 포엠, 대책은 포엠이나 3E로 하시게 되면은 충분한 고득점이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작업형 동영상 45점 중에 거의 20점 이상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은 23점은 거좀 먹고 들어가죠, 거의. 그리고 나머지 조금만 공부하셔도 30-4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포엠과 3E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고득점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돌순파파였습니다.